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 중인데요. 계속해서 이 화두가 언제 끝날지 걱정인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일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만나죠. 오늘 오후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시면서 국회 대표 일본통이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우리 외교전략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국회 최고의 일본통이신데 좀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쭐 건데요. 오늘 양국 외교장관 만남 과연 한일 관계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돌파가 되도록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분수령이 될 텐데요. 저는 뭔가 기대도 되고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뭐 일본 측에서 당연히 배보상 문제 얘기할 것이고 우리는 경제보복 중단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소미아는 이제 지금도 하나의 과제고 그래서 뭔가 이 양쪽 정부가 좀 전향적인 그 태도로 나와야 되고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사실은 한일 갈등 확전이냐, 숨고르기냐, 먼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는 건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 이번 한일 양국 장관 회담 성사가 연결돼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네. 일본 측도 여기에 화답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화 제스처라는 용어도 좋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이 대인답게 우리 손잡고 이 평화 번영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나가자 이런 큰 제안을 했지요. 네.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본에서 유화 제스처가 나오는데 거기도 화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뭔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강경화 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하고 별도로 회담을 가졌는데 왕이 부장이 먼저 이 한일 갈등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겠다. 이 발언처럼 혹시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정확히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일본이 중국하고 지금 일본이 중국하고 으르렁대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이 것들은 없는 체 하지만은 또 이 중국이 중대에서 일본이 들을 입장도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원론적인 얘기, 덕담 수준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네. 자유무역, 자유지보 이런 얘기 한 거지. 중국이 중에서 들을 양쪽 전부 다 들을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일본, 미국 눈치를 하도 많이 보는데. 네네, 그렇군요. 중국 중대 역할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빈 숟가락만 얹고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예. 아니요, 또 어저께 큰 얘기 안 했어요. 그 왕이 장관이. 네. 원칙적인 얘기 한 거죠. 예. 그렇군요. 중국도 직결된 문제니까 네네. 미중 사이의 그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이 거부 뜻을 나타낸 것이죠.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24일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날일 텐데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28일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실행일이기도 하죠. 예. 지소미아 폐기 카드가 사실은 처음에는 활발하게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여당이나 정부에서도 좀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지소미아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까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가 일본 측에서 나와야 돼요. 일본이 이제 자기 모순적인 발언들을 일삼고 있거든요. 예.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안보 비우호국이라 하면서 우리 군사정보 달람 그런 스스로 이 자기 모순적인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렇지 않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소미아 연장하는 게 좋은데 네. 일본이 계속 우리를 안보 비우호국이다 적대국이다 하기에는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일 관계 풀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줘야죠. 외교장관이. 지금
그렇군요. 8469 쓰시는 분이 지금 일본이 우리를 생각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이익에 맞으니까 이런 그 장관 회담도 하는 것 같은데 일희일비 하지 맙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일본의 태도가 뭐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거나 뭔가 우리에게 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손짓을 뭐 내미는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는 보는 게 맞겠네요. 예. 아니, 간단하게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일본도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일본에게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일본 자체의 산업 문제도 있고, 또 세계 여론도 있고, 이건 서로 상처만 나는 이 닭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방향 전환을 해야 되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또 새로운 화두가 도쿄올림픽, 방사능 문제 이런 건데요. 이런 문제들도 우리 협상 테이블에서 좀 얘기가 될까요? 그거는 그쪽의 반응이 보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주 큰 문제는 아니고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최악으로 이 얘기가 잘 안 풀려서 최악으로 갈 때는 그런 얘기가 전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은 큰 주제는 아니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얼마 전에 다녀오셨는데, 자민당의 2인자다 이렇게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의원단의 방안을 추진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좀 일본 의회도 좀 달라진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국회의장 특사라는 말 자체가 되게 생소합니다. 국회 특사라는 말이 대통령 특사는 들어봐도 국회의장 특사가 있는가 하고요. 박지원 의원하고 니카이 간사장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가서 만찬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겠지요. 또한 니카이 간사장이 이 자민당 간사장이면 제 2인자도 아니고 아베 최측근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분은 한 개파의 수장이고요. 아베 정부를 떠받치고 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분이죠. 총리관계 최측근들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또 니카이 선수는 아주 친한적인 분이에요. 한국하고 지인도 많고요. 지난번에 갔었을 때도 만나기로 했다가 두 번이나 만나기로 했다가 이제 좀 결례를 보면서 이제 피해버렸는데, 그게 우리한테 뾰족한 답을 줄 게 없어요. 공짜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 생각을 하고요. 그분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한국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지인도 많고. 조언을 하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했겠지요. 박지원 의원하고, 지난번에 워낙 만나려고 하시다가 못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닌 거 싶네요. 이번은 아베 총리가 최측근의 사람들을, 총리 관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죠. 박지원 의원이 들으면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섭섭한 게 아니고 아주 박지원 의원하고 친하거든요. 친한 분이 돼서 자주 만납니다. 박지원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도 자주 만나고요. 저희들하고도 사적이야 자주 만나겠죠. 저도 사적으로 만나면 흔쾌히 만나주겠죠. 지난번에 저희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하고 인터뷰를 그때 또 하셨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그 관계가 파국이고 책임은 일본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방일 당시에 일본 국회의원들이 보인 그 결례는 결국은 아베 총리의 입김 때문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베 강경 기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죠.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방법이 하나도 없다. 꽉 막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까요? 아니, 슬슬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가.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 자체의 정계와 일본 국민을 위해서 또 일본 내의 여론에 의해서 조금씩 기류가 바뀌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정책 이런 것은 수시로 이제 바뀐 게 있으니까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조금씩 이제 유화 제스처가 나오고 이것저것 대화 국민도 조금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로서는 외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자 이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오픈돼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렇죠. 아베 총리 그 주변 분들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화해서 풀어나가자 이 얘기죠. 예. 그럼 정치권에서도 이제 반일 그 길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는데 불매운동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좀 냉정해라 뭐 이런 얘기를 사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정치권은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를 움직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예. 저희들은 정치권에 이제 이것저것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성숙돼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못 쫓아갑니다. 오히려 정치권이 반일 운동이라든지 감정서에 호소하는 이런 식의 것은 말이죠. 푸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이 냉정하게 일하시고 있는 시민운동에 찬물을 껴안는 짓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시민운동들을 뒤에서 떠받치는 걸 행동을 해야지 앞에 나서서 선동하는 그런 식의 행태는 결코 시민운동 쪽도 시민들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네, 시민운동 우리는 풀어나가는데 우리는 풀어나가는데 힘을 모아야죠. 예. 네, 시민운동을 뒤에서 떠받치고 정치적으로 풀 것은 풀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한일의원연맹 회장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